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타민 K에 대해서 집중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비타민 K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나요? 요즘에는 종합 비타민에도 비타민 K가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합 비타민을 고르실 때에도 비타민 K 함유량을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타민 K는 최근에서야 좀 그 영향에 대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요즘 비타민 추세도 이제 비타민 K에 집중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국내 약국에서는 비타민 K를 잘 취급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비타민 K를 드시고 싶어도 해외 직구로만 이렇게 비타민 K를 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더 이제 비타민 K에 대한 관심과 제품 생산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 비타민 K는 피를 굳게 하는 역할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는데요. 최근 연구에 의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이점들이 밝혀져 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릴까 해요. 비타민 K는 칼슘의 흡수를 돕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최근에 밝혀진 정설입니다. 뼈의 흡수를 돕는다는 내용을 뒤에 더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치아와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라던가 뼈를 강화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비타민 D나 칼슘제를 드시고 계시는데 이 외에도 반드시 비타민 K를 함께 섭취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제가 예전에 종합 비타민 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비타민 K는 비타민 K1과 비타민 K2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비타민 K1의 경우에는 녹색잎 채소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열에 가열을 해도 손실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녹색 채소를 즐겨 드시는 분들에게는 음식원으로도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비타민 D의 경우에는 체내에 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저장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우리가 비타민 D 주사 맞으시는 분들은 이제 때때마다 비타민 D 주사를 통해서 체내에 비타민 D를 보충을 하시잖아요. 한번 이렇게 고용량 맞게 되면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체내에 머무르게 저장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비타민 K는 그날 소모가 되는 특징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렇게 저장되는 능력이 없어서 수시로 복용을 해주셔야지 되는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K2는 발효 치즈나 낫또와 같은 식품에서 많이 발견이 되는데요. 낫또 100g을 드시게 되면은 MK7이라고 불리워지는 비타민 K2가 1000 마이크로그램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낫또를 드시는 분들은 따로 K2를 복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비타민 K2는 메나퀴논이라고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MK라는 약자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유용한 성분은 MK4, MK7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지 원리를 공유를 해드리면 우리가 비타민 D를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피 속에 돌아다니다가 장에서 흡수한 칼슘을 붙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비타민 D와 칼슘이 붙어있는 형태로 돌아다니게 되겠죠. 이렇게 붙어있는 비타민 D와 칼슘이 우리 뼈 속으로 들어가서 뼈의 구성 성분이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섭취한 비타민 D와 칼슘이 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역할을 도와주는 것이 오스테오칼신이기 때문에 오스테오칼신이 없다면 우리가 섭취한 칼슘은 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조골포가 생산한 이 오스테오칼신은요, 활성화가 되어야지만 칼슘과 비타민 D를 뼛속으로 이제 흡수시키게 되는데요. 비활성화 상태를 활성화 형태로 바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K라고 합니다. 이렇게 활성화가 된 오스테오칼신이 비로소 우리 몸에 흡수된 비타민 D와 칼슘을 뼛속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바꾸어 말하면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오스테오칼신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즉 뼈에 칼슘이 흡수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한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타민 D와 칼슘을 섭취해도 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일본에서는 골다공증 치료제로 MK7을 치료약으로 처방하는 것을 허용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타민이 보조약으로, 처방약으로 이제 활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처방약으로 처방되고 있진 않지만 이 정보를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뼈 건강을 위해서 비타민 D, 칼슘제, 그리고 MK7, 그러니까 비타민 K2도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해 드릴게요. 비타민 K는 이 외에도 MGP라고 하는 단백질을 활성화되도록 돕는다고 하는데요. 이 MGP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비활성 형태로 돌아다니다가 이 비타민 K2를 만나면 활성화 형태로 바뀌고, 이렇게 활성화가 된 MGP 단백질은 혈관을 청소해주고, 우리가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플라크처럼 달라붙게 되고 이것이 석회화되면은, 칼슘과 함께 만나서 석회화되면은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치아에도 플라크가 꼈을 때 처음에 칫솔질로 제거가 되지만 이게 이제 반복해서 석회화가 되게 되면은 스케일링이라는 기술로만 이 플라크를 떼낼 수 있잖아요, 치석을. 그것처럼 혈관 벽에도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을 때 MGP 단백질 같은 활성화된 단백질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칼슘이 붙어서 석회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MGP 단백질이 활성형으로 존재하는 것이 우리 혈관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MGP 단백질도 활성형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이 비타민 K2를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식품원으로 복용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치즈나 낫또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영양제 형태로 복용해 주실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제가 영상에서 언급하는 모든 영양제들은 하단에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드릴 테니까 정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